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53%, 나스닥은 2.04%, S&P 500은 1.17%, 그 다음 러셀은 1.73%로서 거의 다가 올타임 진저로로서 계속해서 하락이 흘러내리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승세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락이 깊었던 종목들 한번 보시게 되면 빅테크 중심으로 일단 하락이 깊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일단 눌림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팔란테가 8.8%,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3.37%, 브로드컴이 2.54%, AMD가 한 3% 정도 하락했고 테슬라가 한 4%, 오라클이 한 4%로서 이때까지 주도했던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이 큰 폭의 하락했다. 특별히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플러스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하락된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칩과 온톨로지가 하락된 하루였고 나머지는 약간씩은 반등이 다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눌렸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 퍼포먼스 한번 보시게 되면 컨슈머 디펜스 있죠. 자, 아무래도 이렇게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좀 상승했고 파이낸셜,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쪽으로 일단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조금은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안 좋았던 것이 테크놀로지 상당히 안 좋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 있죠. 경기 순환주 중심으로 안 좋았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면서 많이 올라와서 조금은 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S&P 500의 지수의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일봉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월봉 한번 보시게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6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4번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만큼 5개월 연속 상승은 좀 있는데 6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했던 적은 거의 없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 후에 다시금 상승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 자체가 이 조정을 끝나는지 완전 내려가는지 그거 알면 되는데 기업이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정이지 이거 자체에서부터 꺾인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자, 많이 올라와서 6개월 동안 상승돼서 강한 상승 후에 일부 조정이 있는 그런 시점이 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조정이 되면은 조금 더 깊은 조정이 될 때는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갈 때다. 저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6개월 연속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상승 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높아지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점에 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있다. 조정으로 조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조정 후엔 다시금 반등이 있으니까 충분히 내려올 때는 잡아서 들고 갈 때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팔란티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이 되어 있죠. 여기는 지금 7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 후에 좀 조정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실적이 다 좋습니다. 엔비디아하고 지금 이제 팔란티아 이런 것들은 실적이 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 조정이 나왔다는 것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후에 주가는 다시금 상승할 수 있다. 자, 그 이유는 계속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적이 없다면은 여기서 꺾이면서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 좋겠죠.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의 조정이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는 것이 지금 현재 조정장에서는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시장이 밸류에이션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년 경력의 베테랑 전략가가 말하고 있는데 높은 가치평가가 지속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짐 폴슨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주가지수 거래 범위가 높아졌고 아마도 영구적으로 그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에 너무 집착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 빈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가치평가를 위한 역사적인 비교는 덜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최고치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일단은 놀라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가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굴뚝산업이었는데 지금 첨단 사업으로 가니까 배수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하고 비교해봤자 그것이 뭐 크게 일단 지금 현재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폴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분석하는 방식에 뚜렷한 변화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변화가 좀 있다는 겁니다. 가치평가 세계의 변화로 해서 시장이 주식에 부여하는 수익의 배수가 점점 더 북쪽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 계속 배수가 높아지는 곳에 사람들이 일단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과거와 비교하는 것은 현재 환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시장 타이밍에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타이밍 잡기에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는 거래 심리, 즉 비이성적으로 과열되어 있는지 여부, 너무 많이 지금 이제 과열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경제라든지 정치 환경, 적대적인지 우호적인지, 자, 요거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 거래 심리하고 정치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폴슨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이 일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언론이라든지 설문조사 뉴스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비관론이 드러나는지를 보고 가장 큰 용기를 얻는다. 결론은 다 역발상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가 두렵다 할 때 주가는 달리게 돼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제이미 다이먼의 카크로치 이론이 있죠. 바퀴벌레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앤드류 로스 올킨의 책 1929년 요거 대공황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금값이 급등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다. 즉 말해서 궁극적으로 공포자산인 금값 같은 것들은 뭐 4,000달러까지 치솟고 머니마켓 펀드 MMF에 7조 달러이라는 기록적인 금액이 예치되어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약세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이제 그가 내린 결론을 본다면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현 시점에서 결코는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런 역발상을 통해서 본다면 주가는 더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강세장이 끝나면서 조금 하락할 때, 자, 그럴 때 이제 하락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파고들게 되면은 경고가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거품에 대한 경고. 그다음부터 또 상승의 가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여기는 케이프 실러 지수 있죠. 실러 P 레이쇼다. 이거는 물가 지수로 반영한 그런 P 레이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주가 수익 비율이죠. 요때 있죠. 1900년도 시작해서 1994년도까지 자, 그때를 나눈 거고, 요거 자체는 그다음에 일단 파란 선이 있죠. 요거는 1995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를 나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1995년을 기점해서 그 전과 그 후를 나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전에는 20배수, 21배수 되면 상당히 고평가됐다. 자, 그렇게 평균을 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정 주가가 적어도 아무래도 14배수, 15배수 밑에 가야만이 적정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고평가된 게 거의 38배수, 뭐 40배수 정도 돼야 고평가가 되고 있고, 적정은 아무래도 25배수, 6배수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겠죠. 그만큼 많이 밸류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때 시장과 지금 시장의 차이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안에서 특별히 산업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은 소프트웨어 중심이고 옛날에는 제조 중심이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90년도까지는 PE 레이쇼 범위 자체가 7배에서 21배 사이였고, 그 평균은 그 중간 어딘가 위치했겠죠. 그 이후로부터 본다면 20배에서 35배로 상승이 됐다. 즉 35년 동안에 KF 실러 지수는 90%에 머물러 있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평균으로 회귀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실망할 수 있다.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거야. 자, 그런 사람들은 실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역사적 비교를 너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 패턴과 구조가 개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로 너무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의 침체는 20세기 전반기 아니 20세기 대부분 기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빈번하지가 않다. 경기 침체가 지금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계속해서 푸니까. 그래서 중앙정부 기업이 경기 순환을 관리하는 데 더 능숙해졌다. 돈을 많이 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끝난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2020년도 봄에 팬데믹이 시작 때까지 단 한 달간의 경기 침체만 있었다. 경기 침체가 많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2009년 이후부터 위기가 끝난 이래로 미국 기업과 가계 모두 부채 대 소득 비율을 관리하는 면에서 훨씬 더 나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자, 이런 것들 아무래도 또 기업과 가계도 역시나 좀 재정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지금 이제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폴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경기 침체가 예전보다 훨씬 더 드물어졌기 때문에 수익 흐름이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 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가질 수 있는 장기적인 가치 배수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경제의 순환성을 줄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친 혁신 주기를 갖다 극찬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들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새로운 기술, 제품을 생산해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이런 것들이 필수품이 되고 있고, 또한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 플러스해서 지금 AI까지 가세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생산성의 향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거대한 행동의 추세가 진행 중일 때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폭락을 했는데 폭락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의 약세가 계속해서 점차 심해지고 있는데, 자, 그 이유로 본다면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으로 인해서 주요 지수에 부담을 주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팔란티아는 7% 이상이 하락이 되고 있는데, 자, 그랬던 이유를 본다면 월요일에 S&P 500 지수의 300개 이상의 구성 종목이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다는 거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일단 마켓 브레스가 힘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의 소수의 기술 기업에만 의존하는 탓에 대형 AI 기업의 리더십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있으나 기세가 꺾일 경우는 주가를 조정을 맞을 수 있다. 그런 부담감을 느끼는 투자가가 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가 꺾이면은 AI가 꺾이면 다른 종목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자 그게 안 되고 계속해서 AI만 있으니까 강력히 꺾이니까 아무래도 지수가 일단 폭락이 되는 그런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마켓플레이스 힘이 약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JP 모건의 거래대스께서 이야기했던 것이 S&P 500개 중에서 493개 수익은 좋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객은 범위가 좁은 것은 두려움이 커지고 있고 과대평가가 됐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다. 수익이 좋으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팔란티어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지금 이제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도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미국 주식에서 로테이션이 이탈한다는 부재가 붙어 있다. 이쪽으로 있다면 다른 쪽으로 로테이션이 돌아 나가야 되는데 돌아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USD가 하락세를 갖다 제기한다면 안전자산 금리라든지 신용 또는 국제 옵션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징후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시총이 있죠. 그래서 시가총액 가중을 해서 S&P 500, 그 SPY하고 더불어서 동일 가중지수 RSP입니다. 이거는 시가총액,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것을 비교한 거고, 이거는 동일 가중을 했다가 시총이 아니고 그냥 가중을 똑같이 평균했던 것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걸 비교해 보게 되면 폭이 2003년 이후에 최저 수준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일단은 지금 너무 많이 빅테크에 몰려있다. 그 말입니다. 10월에는 하락하는 S&P 500의 주식수가 상승하는 주식수보다 많았다는 것들, 하락폭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실제로 더 많은 기업들이 경계를 촉구하고 있고 5샌들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 급격한 하락 또는 조정의 가능성이 시사하고 있다.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투자자들이 이번에 집중적인 랠리 속에서 장기적인 상승세를 쫓는데 신중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적이 부정한 섹터, 이렇게 주요 지수를 돌파하는 하락 섹터에 대해서는 투자를 줄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실적이 안 받쳐주면 좀 더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대형 기술주에 대해서는 조정 국면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내려올 때 조금씩 있잖아. 그때 봐서 어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빅소스의 투자자의 마이클 버리에 관해서 알렉스 칼프의 평가를 본다면 팔란티오라든지 엔비디아에 대해서 풋을 갖다 산 것 자체는 그 베팅 자체가 좀 미친 짓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렉스 칼프가 지금 화요일에 CNBC 스콧박스에 나와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하는 두 회사는 돈을 벌고 있다. 참 이상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칩과 온톨로지를 공매도해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실제로 AI에 대한 짧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이클 버리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칩과 온톨로지를 공매도해 가지고 돈을 벌겠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칩은 지금 이제 하드웨어, 온톨로지는 소프트웨어 두 가지가 장세를 갖다 쌍끌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 자체를 완전히 뭉개지기 위해서 지금 공매도를 하느냐.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지금 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핵심 중에 핵심이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알렉스 칼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마이클 버리가 주가 하락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은 그 단가 가지고는 지금 이익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손실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해당 공시가 9월 달에 일단 포지션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갖고 있는지 그것도 조금은 힘들다. 조정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확실치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칼프가 말하고 있고 자, 지난주에 X에서 올린 글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이런 글이 있었죠. 자, 때로는 거품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때로는 그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자, 그렇게 썼죠. 그런 가운데 있다면 자기 포지션을 다 정리했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알렉스 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마이클 버리 공매도에 대해서 정말 동기부여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공매도할 때마다 더 나은 실적을 얻기 위해서 세 배로 더 투자를 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AI 우리 그리고 엔비디아를 공매도하고 있다. 자, 이것 자체는 시장 조작이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마이클 버리가 지금 칩과 온톨리지에다가 아무래도 풋옵션 했던 이유가 있겠죠. 클라우드 세그먼트 부분에 있어서 YY 성장률이 있죠. 매출의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8년도에서 2022년 사이에 그다음 빨간 거는 2023년도에서 2025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률이 그때보다는 예전보다는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 자, 요것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풋옵션을 가져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유를 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 이제 캐펙스 성장률 있죠. 그래서 5년 동안에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18.1%나 되면서 그만큼 많이 일단 성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캐펙스 성장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때가 되면 약간의 아무래도 눌림목이 되지 않겠는가. 주가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풋옵션을 하고 있다. 그렇게 현재로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엔비디아하고 오픈AI 이런 여러 가지 자전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주식 사주고 있고 그 주식 가지고는 칩을 갖다가 그 산 가격 가지고는 칩을 다시금 사주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자, 그렇게 되고 있는 것들이 붓을 때리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렇게 지금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팔란티의 주가가 조금은 더 조정받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본다면 아무래도 P 레이쇼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260배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P 레이쇼를 봤을 때.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260배 정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일단 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좋다 할지라도 요거 자체가 어느 정도 일단 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상당히 룰 오브 지금 이제 포리버 아니라 룰 오브 뭐 140%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많이 가 있으니까 자, 어느 정도 일단 여기가 좀 내려가면서 여기하고 좀 맞춰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올라가겠죠. 자,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이 현재 팔란테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조시 브라운이 S&P 500이 조정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시 브라운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시장 자체가 조정을 겪고는 있지만 지수는 아직까지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가 시장 전체가 조정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모르는 이유는 매그니피센트 7 이거 자체가 이름이 아직까지는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 자체들이 뭐 큰 폭의 조정이 없었는데 오늘 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헤드라인의 상승세는 표면 아래 약세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본다면 아무래도 S&P 500 지수의 30% 이상이 52주 최고가보다도 20% 이상이 낮다고 지적되고 있었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약세장에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지 지금 매그니피센트 7만 올라갔고 나머지는 일단 올라가지 못했던 것들이 약세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가 6.5%가 화요일에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다. 그래서 약간 일단은 지금 이제 표면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내부 약세가. 자, 그런 가운데 있고 AI 이름의 약세로 인해서 하루 동안 1% 이상이 하락이 되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이런 것들은 연말 랠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과잉 공급을 일부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있어야 된다. 건강한 강세장은 바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상승장은 그 열정을 꼭대기에서 끌어내서 다시금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놓은 다음에 다시금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건설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바로 이런 모습을 원해야 된다. 지금은 조정이 있는데 이 조정 자체를 즐겨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CD은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적 발표 전에 AI 클라우드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회사는 콜리버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콜리버는 다음 주에 일단 실적 발표가 있고 낙관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164달러에서 192달러로서 상향 조정한다. 52%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인공 수요 증가로 인해서 다른 것보다는 콜리버의 추진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콜리브 같은 거는 커버리지 전반에 걸쳐서 AI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 기업 중에 하나로서 예상이 되고 있다. CTS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메타 그리고 오픈AI 확정과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 분기 대비해서 한 85%의 백로그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4분기에 블랙애플에서 고객사들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매출이 다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수요가 지금부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경영진이 고객 기반을 다각하고 5, 6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노력에 힘입어서 내년에 더 안전한 전략으로서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가 자체가 많이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가 메타와 엔비디아 이런 것들을 인수하면서 백로그의 기여도가 낮아지면서 고객 집중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말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AI에 집중돼 있던 것이 메타하고 엔비디아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백로그의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 자, 주문 잔고가 여러 가지 것으로 다 퍼져 나가고 있다. 그 이야기 되고 있죠. 그래서 고객의 집중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마수하고 오픈AI에만 집중했던 것이 이제는
자, 메타하고 엔비디아 이런 식으로 넓어지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점과 더불어서 자, 견조한 지금 이제 아마존의 실적이라든지 마소의 막대한 단기 예약 자본 지출 그리고 지속적인 용량의 자극으로 인해서 AI 컴퓨팅 세탁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콜리브는 더 갈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팅을 보게 되면 일단 30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바이든급을 주고 있죠. 4명이 스트롱이고 11명이 바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 자체는 140불 정도가 되겠다. 평균 단가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도이치은행에서 10년 만기 국채를 갖다 공매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확신하게 된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2024년도 11월 4일 이후부터 시작해서 S&P 500은 99%가 상승했고 금은 46% 상승했고 비트코인은 54%나 급등했죠. 미달러는 4% 하락했다. 자산이 전부 다 상승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도이치뱅크들은 10년물 국채를 갖다가 공매도 한다. 이 말 자체는 아무래도 수익률을 갖다 올린다는 이야기겠죠. 금리를 올라가는 데다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된다. 즉 말해서 자산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산 가치가 떨어지겠죠. 자, 아무래도 지금 밸류에이션 상에서 본다 하더라도 자, 그런 것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채를 공매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걸 뒷받침하는 것들이 페드가 지금 고위의 대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은행들이 소비자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수요에 대한 의지를 높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전략가들이 셧다운 기간 동안에도 몇 안 되는 데이터 포인트 중에서 하나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준의 고위대출 담당자의 설문조사 SLOOS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은행의 소비자 대출의 확대 의향이 크게 증가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2022년도 이후에선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수요도 증가되면서 2021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증가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실질 GDP의 성장률이 좀 꺾이고 있다는 거죠. 검은 선이 계속 좀 꺾이고 있다. 성장률이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GDP는 상승이 되고 있는데 성장률이 자, 그런 가운데 있고 SLO 그 크레딧 서플라이를 본다면 그건 올라가고 있죠. 성장이 꺾이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약간의 지금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금리가 좀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국채를 매도하겠다. 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LOS에서 보낸 신호를 본다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과 같거나 그보다 약간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하향식 평가와 일치한다는 거죠. 완전히 침체에 빠진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거나 완전히 경기에 침체에 빠질 때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것이 채권을 사야 되겠죠. 자, 근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약간의 성장률 이런 것들이 지금 낮아지고 있다.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꺾이는데 지금은 좀 밑으로 가갖고 하향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일부 약간의 침체가 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매도가 낫다. 그래서 채권의 매도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매도하는 것이 완전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S&P 500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 팔란티아가 되고 있는데 팔란티아와 함께 일단 또 비싼 주식들이 있죠. 그 주식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팔란티아에 관해서 도이치은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회사에 대한 우리의 존경심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잘 나가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평가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팔란티아뿐만 아니라 고평가된 주식이 있다. 자, 그런 주식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자, 그걸 보게 되면 첫 번째는 P 레이쇼를 보게 되겠고 두 번째는 예상 주가와 잉여 현금 비율을 갖다 나타내는 PFR 그리고 예상 주가와 매출 비율을 나타내는 PS 레이쇼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상위 10%에 속하는 기업들을 아무래도 찾아 분석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있죠. 팔란티아, 그 다음에 엠러빙,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브로드컴, 그 다음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것들은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종목들이 데이터독이 있고 테슬라, 그 다음 팔로알토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서비스나우, 그 다음에 AMD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종목들은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고평가되어 있다 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지배할 때는 좀 조심을 하자.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팔란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분석가들은 견고한 수익이 예상을 뛰어넘는 후에도 팔란티의 극단적인 가치평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이쪽에서 선수들은 어떻게 지금 이제 팔란티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7%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팔란티의 기반 사업의 탄탄함을 갖다가 칭찬하면서도 회사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를 포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히 P 레이쇼가 200배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S&P 500 지수는 20배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10배 이상이 더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거겠죠. 물론
기본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UBS는 말하고 있고 그럼에도 가치평가만으로는 중립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적은 훌륭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 극단적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팔란티에는 2020년도 예상 매출의 83배의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별히 회사가 4년의 연평균 성장률 60%로 성장하는 강세 시나리오에서도 현재 주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2028년 예상 매출의 27배에 거래돼야 된다. 3년 후에다가 본다면 27배를 거래해야 된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은 AI 과대 광고의 사이클에 하락에 취약하기 때문에 위험 대비 수익률이 부정적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중립 평가를 내면서 목표가를 141달러에서 188달러에서 상향 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것보다는 오늘날 AI 도입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소수의 소프트 기업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CD는 중립으로서 190달러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TCB 총 계약 가치화대로서 분기별의 미국의 TCB가 지금 가속화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1%,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분기별을 본다더러 342%의 이런 상승세가 보일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이치뱅크는 보류를 하면서 200달러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인상적인 실적 중에 하나가 이번 분기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실제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 증가되면서 월가의 50%를 상향 조정했고 9분기 연속의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특별히 상업 부분의 매출이 121% 증가되면서 전체 매출의 34%를 차지했다. 전반적인 성장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룰롤폴이 있죠. 40법칙에 따라서도 114%를 달성했다. 그래서 팔란티에는 140법칙에 가까운 수치가 되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 목표가 한 200달러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프리스 같은 60달러에서 상향 조정해서 70달러 주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것보다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2010년도 수익률에 83배라는 위험 대비 수익률은 불리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AI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어드 같은 경우는 170달러에서 상향 조정해서 중립으로서 200달러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정부 부분 역시도 여전히 핵심 성장에 동력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전년 대비 121%, 52% 성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성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지속적인 매출의 증가, AI 리더십이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할 수 있지만은 밸류에이션은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보게 되면 동일 가중치로서 205달러를 주겠다. 155달러에서 상향 조정했다. 그만큼 많이 주고 있죠. 매출이 일단 9분기 연속으로 63% 증가, 영업이익률이 51%에 달하고 있다. 자, 엄청난 지금 이제 예약 증가에 힘입어서 4분기 가이던스에서 61%의 성장을 예상하기 때문에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일단 가격은 정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UBS는 중립으로 205달러 주겠다. 165달러에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9분기 연속의 매출 성장에 가속화를 기록했다. 거의 다 이런 때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47억 달러 규모의 매출 규모를 달성하면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적인 요치는 두 가지인데 예상을 소폭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4분기엔 더욱더 빠른 성장을 예상한다는 것들, 예상 성장률이 67%나 되고 있다는 것들, 또한 13억 달러 규모의 미국의 상업용의 TCB, 수주액 자체가 342%를 기록하면서 향후 몇 년간의 매출 성장의 가시성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광범위한 데이터의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 펀더멘털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밸류에이션 덕분에 중립의 투자 요긴을 유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게 된 매수 등급으로 255달러나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동저국계 최고의 AI 지원 기업이고 통합 기업이고 설계 기업 그리고 개발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평가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팔란테의 급속한 성장이라든지 고객의 업셀링 그리고 새로운 성공 사례에서 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고객의 네트워크 효과 확대를 통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사용자 기반 확대를 통해서 매출 확대와 더불어서 마진의 성장도 기대되기 때문에 255달러 주겠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제프리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퍼스케일의 수요 급증을 인해서 브로드컴이 최고의 선택이 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갖다가 415달러에서 480달러 상향 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본다면 엔비디아가 여전히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고 여전히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브로드컴은 구글, 메타, 오픈 AI, 에이직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구글은 오랫동안에 브로드컴의 주요 애직의 고객이었지만은 2010년도, 2017년도에는 이러한 물량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이 매달 처리하는 토큰 양을 본다면 올해 4월에 480쪽에서 10월에는 1300개로서 증가됐다. 그만큼 증가 속도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러한 상승세로 인해서 아무래도 브로드컴을 갖다가 제프리에서는 최우선 선택으로 삼았고, 2027년도에 600억 달러의 매출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구글이 이러한 상승세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지만 메타와 오픈 AI도 물량 증가에 기여하기 시작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토큰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엔트로픽도 TPU를 사용함에 따라서 TPU의 추정치의 상승 가능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로드컴의 지금 이제 레이팅을 본다면 48명이 바이든 급주고 있고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은 한 388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